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을 결정할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이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특별공제 3억 원을 적용하려면 오는 20일까지는 해당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지만 여전히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면서 사실상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특별공제 기준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9만여 명은 결국 종부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의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696만 9,838명으로 8월 대비 3만 3,704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장 출시 이후 줄곧 증가해온 전국 가입자 수는 지난 7월 사상 처음 감소했으며 그 흐름이 석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감소폭은 8월 대비 2배 넘게 확대됐습니다. LH와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는 공공기관 574건, 민간건설사 5,96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공공기관 중 최다 적발기관은 166건을 기록한 LH였고 국가철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민간 건설사 중에서는 현대건설이 125건 적발돼 과태료 3억 3,86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보다 청약 시장의 분위기가 훨씬 더 빠르고 차갑게 식으면서 전국의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석 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집값 하락과 또 고금리, 또 고분양가에 따른 금융 부담 확대로 청약 수요가 쪼그라든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고민이 깊어지는 시장,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부동산 올인원, 부동산 실무투자 전문가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님들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요즘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는 게 있는데 태어나서 제가 처음으로 식단 관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뱃살이 좀 살짝 나오는 것 같아서 한번 해봤는데 최근에 한 2.5kg에서 제가 3kg나 뺐어요. 그래서 좀 턱선이 좀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는 뭔가 혼자 고민하고 어떡하지 뭐 그냥 생으로 굶어서 살 빼는 게 아니라 식단 관리를 해서 하니까 밥의 소중함도 알고 좀 요즘 즐겁게 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정보가 나오기가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가 알기가 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 또한도 역시 올바른 정보로 우리가 투자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좋은 지금 자산 관리와 더불어서 재산 증식을 해나갈 수 있는 시기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정보를 통해서 시청자님들 부동산으로 꼭 성공 투자, 성공 관리에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반성하게 되네요. 뱃살
저 만만치 않은데 저는 요거 좀 무시하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우리 전문가님은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이렇게 또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계셨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도 잘 먹고 잘 살려고 관심을 갖는데 요새 자산 시장을 보면 참 어렵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그래서 오늘 정현은 전문가님이 확장하는 곳을 사야 잘 먹고 잘 산다 서울편이라는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요즘 우리 부동산을 좀 접하고 좀 대하기가 어찌 보면 좀 두렵고 좀 고심이 되는 시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는 항상 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정보를 하나 얻더라도 올바른 정보를 우리가 얻는다고 한다면 미래는 아주 그냥 밝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가 부동산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중에서 이 확장하는 동네, 뭔가 개발을 하고 커지는 동네는 관심을 가지시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이 기회가 있는 부동산의 기회를 좀 찾아보는 시간이니까 주목을 하시고 시청해 주시면 제가 활짝 웃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편인데요. 서울은 지금 뭐 엄청 큰 지금의 발전이 된 서울이지만 물론 또한 세계가 주목을 합니다. 근데 서울은 전에는 말 그대로 과거에는 그냥 논떼기, 밭떼기, 산떼기,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토리를 얘기를 하면 도읍을 하기 위해서 이런 무학대사를 이렇게 파견을 해가지고 도읍을 정하자 어명을 받아서 막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자리에 딱 위치를 했냐. 지금의 요 한양대 자리죠. 여기를 딱 걷다 보니까 풍경이랑 풍수가 이분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도읍으로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옆에 노인분이 버럭 이제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 무학같이 이 미련한 소야 너 뭐냐 막 호통을 친 거예요. 노인이 소한테 무학대사분 보고 들으라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어르신은 도읍지로서 좀 괜찮은 동네를 좀 아십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보래 서쪽으로. 그래서 그 자리가 지금 한성 요 서울의 중심 부분이죠. 그래서 경복궁 자리가 나와서 그 자리가 서울의 요 중심이 됐다. 그래서 이 발생을 했던 십리를 이제 더 가니까 요 중심지에서 동쪽으로 십리를 가니까 뭐가 나왔어요? 왕십리가 나왔죠. 왕십리.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참 역사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스토리를 듣고 좀 공부를 하다 보면 참 재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서울이 이렇게 이런 스토리를 배경으로 해서 탄생을 했고 그래서 성이 도성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대문과 사소문이 있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이런 중심 창경궁, 창덕궁, 경복궁, 경희궁, 덕수궁 이런 역사가 탄생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안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점점 이제 서울이 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도성 안과 도성 밖 부분에서 이 도성 주변 문가 주변은 상인들이 또 많았을 거고 이런저런 경제 활동 또한도 역시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동네를 중심을 찾아서 커지는 거를 우리가 정보를 듣고 투자를 활용을 하신다고 한다면 너무나 투자에 큰 도움이 된다. 이 부분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기회 지역으로서 197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서울에 구가 많지 않았는데 이런 영등포구라든가 성동구라든가 이런 관악구 라인에서 어찌 보면 이 동네에서 뭔가 부동산이 있으시고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물론 그때는 먹고 살기가 바빴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잘 이렇게 자리 지킴을 해 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니까 영등포구에서 강서구가 파생이 된 거고 양천구가 파생이 된 거고 구로가 파생이 된 거고 금천이 파생이 된 거예요. 성동구도 성동구만 존재했었는데 성동구에서 서초가 파생이 됐고 강남, 송파, 강동, 광진이 이렇게 파생이 됐다. 관악구도 관악구만 있었는데
관악구와 더불어서 지금의 동작구가 2000년대에 들면서 이렇게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 보면 서울이 이만했는데 점점 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커지고 나서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이만큼 도시화가 됐을 때 이 주변 걸 내가 부동산을 샀다라면, 자, 도시화가 이만큼 됐을 때 이 주변에 내가 부동산을 샀다라면 이게 어찌 보면 부동산 투자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참 좋은 기회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뭐 여의도, 뭐 영등포, 이 영등포를 봤을 때는 영등포만 보시겠지만 지금은 영등포가 세분화돼 가지고 많이 나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항상 언제까지 그 동네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부동산 개발이라는 걸 통해서 항상 바뀐다는 걸 염두를 두시면서 눈 크게 뜨고 좋은 위치 개발하는 부동산들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공단, 개발, 일자리를 할 때 보면 애초에 이게 구로공단이었잖아요. 근데 2000년대 들면서 서울 디지털 산업델리, 뭐 지벨리라고 해서 현재까지 해서 많은 장족의 발전을 했습니다. 벌써 이제 60년대에서 시작을 해서 2000년대, 2022년까지 해서 꾸준하게 이게 발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동네가 다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이었는데 어마어마한 일자리 개발과 정부의 투자를 통해서 엄청난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보면 그냥 물가나 있었고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이었는데 구로 쪽에 엄청난 개발이 되면서 동네가 엄청나게 달라졌다. 그럼 그 당시에 구로구였냐? 구로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럼 그 동네가 뭐였어요? 이 영등포라고 하는 지역에서 개발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동네가 일자리가 들어서고 우리나라의 뭐 10억 달러 수출 이런 부분까지 뭐 달성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동네가 이 영등포구, 구로구 쪽이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특히 공장을 운영하시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활짝 웃으셨죠. 왜? 계속 일자리가 늘어나고 계속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부동산 값이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부자분들 중에 은근히 꽤 공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또 다른 공장을 사기 위해서, 짓기 위해서 주변에 또 가까운 땅을 사면서 부동산 부를 일구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이 영등포 쪽도 구로구 쪽도 마찬가지고 이런 성동 이런 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경제 발전도 국가에 기여하면서 충성을 하면서 세금도 냈지만 더불어서 부동산도 이렇게 자산을 좀 많이 키우시면서 행복하신 분들이 꽤 계시다. 그래서 이 공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 당시에 좀 개발을 통해서 자산이 많이 늘어나신 분들이 많다. 자, 그러면 이제 영등포구에서 우리가 또 한번 보셔야 될 포인트가 영등포구였는데 영등포만 있었는데 자, 영등포구가 말 그대로 뭔가 포구, 물가 근처 느낌이잖아요. 근데 영등포구에서 양천구라는 게 파생이 됐고 영등포구에서 강서구라는 게 파생이 됐어요. 그래서 양천구도 영등포구였고 강서구도 영등포구였어. 근데 80년대 우리나라에 좀 아파트 좀 지읍시다 해가지고 이 목동 신시가지가 막 개발이 되면서 막 고층 아파트도 들어가고 막 저층 막 아파트도 들어가고 그래서 과거에는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이었는데 그냥 배추나 나는 곳이었는데 개발을 엄청나게 하니까 요 앞에 앉아있는 예쁜 소녀가 있어요. 이 소녀가 이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여기에 좀 땅이 있으셨다고 한다면 지금 건물주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의 목동은 이 영등포구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가 커지면서 개발을 하면서 많은 부동산 부자분들이 생기셨고 더불어서 이 부동산들을 또 분양을 받으시고 거주하셨던 분들이 또 행복해지셨다. 그럼 이런 일들이 80년대에 일어났고 더불어서 강서구 쪽도 2000년대 자 이제 마곡입니다. 그래서 뭐 개화산 뭐 공항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딱 봐도 이 발산 마곡 자체가 어떤 동네예요? 이 논떼기 밭떼기
산댁인 좀 적은데 논두렁 밭두렁이었는데 지금 뭐 9호선 들어가고 막 공항철도 들어가고 뭐 5호선에 막 무지막지하게 일자리도 들어가, LG도 들어가, 아파트도 들어가, 막 엠벨리 막 들어가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개발 성장 발전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영등포구 물가 근처의 포구였지만 현재 상태는 도시가 커지면서 이 마곡이라는 곳에 이 발산이라는 곳에 신도시가 생기고 일자리가 들어가면서 이 동네에서 보상받고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행복해지셨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도시가 커지고 확장을 하고 개발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요인은 뭐냐. 아니 이미 뭐 다 지어지고 다 개발하면 비싸잖아요. 그럼 개발되기 전에 관심을 가져야 우리가 차익을 얻으시기도 편하고 적은 상대적으로 작은 자산으로도 투자하시기가 좀 편하다. 이 부분을 좀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마곡이 서울에 강서구가 서울에 좋은 동네였는데 뭐 주변에 뭐 김포공항이 있고 비행기 뜬다 막 이상한 정보.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동산 투자가 잘 되려면 올바른 정보를 내가 얻어서 해야지 그릇된 정보. 자, 비행기가 옆에 지나다니니까 아이고 이 동네는 안 좋아. 아이고 뭐 그 송정 좀 그렇잖여. 그래서 동네에서 오래 거주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제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주관이 너무 세. 그래서 이 당시에 비행기고 뭐고 정부가 어쨌든 개발을 추진을 해서 하면 좋아진다라고 하는 이런 개발에 대한 믿음이 있으셨던 분들은 자산이 좀 많이 늘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커지는 것엔 당연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자, 더불어서 우리가 또 주목을 할 게 서울에서 성동구입니다. 그래서 성동구가 엄청 컸어요. 서울에서 동쪽이죠. 그래서 성동구 안에 있었는데 요 강남구가 성동구에서 빠져나와서 강남구가 된 거고, 성동구에서 송파구도 빠져나와서 송파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본적으로 이런 정부의 이게 이제 음마아파트인데요. 음마아파트의 옆에서 뭐 어르신분들이 이렇게 오고 가고 다니십니다. 그럼 이렇게 아파트 이제 지어나면 옆에 있는 이런 땅, 논떼기, 밭떼기, 산떼기 뭐라도 좀 주워놨으면 이게 또 행복이라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송파구도 잠실이죠. 임금님 뽕밭이에요. 근데 보면 이런 올림픽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개발이 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뽕나무 뽕밭이었는데 많은 개발과 아파트들이 들어가면서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이 자산 가치가 훨씬 더 많이 오르시게 되고, 야, 부동산이 정말 좋은 거구나, 신나는 거구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성동구였지만 정부가 개발 발전 시대 흐름 속에서 강남구와 송파구가 생겼다. 결국은 전부 다 도시가 커지고 확장하고 개발을 하면서 변화가 많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좀 조언 드린 게, 자, 영등포구가 요랬다고요. 그리고 성동구가 이만했어요. 성동구가 이만했고 영등포구가 이만했고 관악구가 이만했다. 근데 여기에서 관악구에서 이제 동작구로 해서 이렇게 자른 거고, 지금 영등포구였지만 영등포구에 광서구 생겼고 양천, 구로, 금천이 생겼어요. 영등포구가 상당히 작아졌죠. 자, 관악구인데 동작구로 2개 나눈 거고, 성동구가 제가 엄청 크다 그랬어요. 성동구는 지금 다 뺏겼어. 광진구에 뺏기고 강동, 송파, 강남, 서초 이게 다 뺏겼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커지면서 이 사이드 쪽은 어찌 보면 송파구나 강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외곽에 있던 동네인데, 강서구도 외곽에 있던 동네인데 정부의 개발을 통해서 요 동네 부동산 있으신 분들이 자산 가치가 확 올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라고 하지만 불안하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도시가 커지고 개발을 할 때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다. 그래서 결국은 현 시점에서 전국에 있는 부동산들이, 주택들이 지금 다 어려워지고 있어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지금 이때 뭔가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투자하실 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개발을 하고 정부가 돈을 투자를 하는 곳이 위치가 좋다 보니까 그런 곳을 가야 돼요.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도 뭐 북항제 개발을 제가 부산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린 이유가 뭐예요? 아니 여기에 돈이 투자가 되면 옆에도 좀 오르기가 상대적으로 상승하기가 쉬울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더불어서 어디에 막 도로가 생겨요? 어디에 새로운 신도시 개발을 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투자가 되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서 우리가 자산 구조라든가 이걸 지금 변형을 하거나 새로운 개발하는 것을 알아보면서 탐구심을 가지고 투자하기 오히려 더 좋은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확장하는 곳에 기회가 있는 거고, 그 기회를 지금 또한 역시 잡아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서울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주춤하고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을 가지고서 자산 관리와 투자에 적극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장하는 곳에 투자의 길이 있다. 이 부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현훈 전문가의 부동산 이슈 진단 함께 하셨고요.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고금리, 고환율 시대 부동산 소액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1:1 무료 상담 또 세미나 진행되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대구 아름다운 이 도시. 자, 대구 특별 세미나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10월 28일 금요일에 열리게 됩니다. 자, 이 대구 지역 특별 세미나에서는 대체 어떤 이야기들 들을 수 있게 될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전문가님, 대구 지역 특별 세미나에서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 저희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대구 지역 특별 세미나에선 우리 시청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좀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좀 부동산이 좀 앞으로 이제 뭐 오르냐, 떨어지냐, 좀 저점인가요, 고점인가요? 이 부분에 따른 또 해석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하반기에 연말과 내년 초에 시장이 좀 어떻게 될까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 더불어서 아파트 투자, 뭐 매수 매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빌라 어떻게 해야 될까? 상가 어떻게 하고 토지 어떻게 하고 이런 오피스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전방위적으로 많은 이 대구 시장의 부분에서 좀 진단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좀 경제적인 부분 또한도 우리가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은 좀 주목을 하지만 또 몰랐던 부분도 관심을 안 가지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미래 자산 관리라든가 투자 전략, 이런 관리 전략에서 도움이 드리는 그런 알찬 세미나 1:1 상담까지 해드리는 시간이니까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대해서 활용을 하시면 자산 관리와 투자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10월 28일 금요일 대구 지역 특별 세미나에서 대구 지역 정말 총망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 꼭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세미나 그리고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만나게 되는 세미나 또 무료 상담 그리고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매주 수요일에 부동산 올인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꼭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나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혼자서 소갈이하지 마시고요. 저희 고민 해결 코너의 문 직접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나 문자 상담 신청하실 때는요, 보유했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에 매물명, 집원, 면적 같은 정보들 자세하게 남겨주셔야 훨씬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정보는 이 상담 이외 별도의 용도로 쓰이지 않습니다. 또 외부로도 전혀 전달하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고민 해결 코너의 문 두드려주고 계신데요. 지금 한 분의 시청자님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제가 바로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제가 그 평택시 진이면에 네, 그 잡종기 430평을 국도변에 가지고 있는데, 네. 요거를 내년 중에 한번 건물을 지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건물을 짓는 게 좀 더 괜찮을까? 아니면 좀 매도까지도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예,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하는 게 나을지. 네, 그러면 주소 한 번만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평택시 진이면이라고 하셨는데 그 뒤에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진이면 경기대로 2035. 네, 자, 알겠습니다. 지금 예. 꽤 좀 범위도 있는 토지이긴 한데 요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자, 전문가님, 평택시 진이면 이 갈곤리 이 경기대로 2035 토지입니다. 토지 범위도 좀 크기는 한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여기다 건물을 올리는 게 나을지 아니면 매도까지도 지금 좀 염두에 두고 계신 상황인데 자, 요거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한번 좀 봐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전망을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가 엄청 멋지세요. 아, 고맙습니다. 뭐 성우하셨어요? 자, 그러세요. 목소리도 예. 멋지시고 평택에 예. 이렇게 땅도 있으신데 예.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육안으로 대강 봐도 뭐 큰 도로변 바로 앞에 뭐 이렇게 뭐 예. 창고 같은 게 좀 지어져 있는 작은 건물이 좀 지어져 있는 느낌이 좀 보여요, 시청자님. 예, 예.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과거에 여기를 좀 투자를 좀 해 놓으셨던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는 이제 거기가 주유소였었는데 예, 멸치를 예. 하고 예. 지금은 이제 소매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주유소였었는데 소매점으로. 예. 그럼 주유소 자리들 자체가 진짜 엄청 기존적으로 원래 주유소 자리들이 좀 좋잖아요, 시청자님. 예. 예. 그럼 거기에서 이제 소매점으로 이제 바뀌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더 나아가서 전망이 좀 어떨지를 좀 먼저 봐드리면서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일단 기본적으로 평택을 투자를 하거나 자산 관리를 하실 때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1순위는 평택하면 떠오르는 게 예전에는 뭐 이런저런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쌀 이런 걸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요즘에는 일단 무조건 삼성이에요, 시청자님. 예.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고덕 신도시를 볼 수가 있는데 삼성과 더불어서 진이 쪽에도 LG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시청자님? 예, 예. 예,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LG 주변도 좋고 삼성 주변도 좋아요. 예.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은 LG 주변에 진이 산업단지 주변의 부동산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 주변 같은 경우는 LG의 투자로 부동산이 가치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막 20배 예. 오른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조언을 드렸듯이 이렇게 일자리가 들어오고 투자가 들어오게 되면 도시가 점점 커진다. 그래서 시청자님은 정말 예. 이 부동산을 잘 소유하신 것 같아요. 너무 예. 축하드리고 그럼 현 예. 상태에서 눈앞에 보이는 호재를 보아하니 뭐가 있냐면 바로 이제 길 건너편에 진이 서희 스타일스가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이게 내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시청자님.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예. 내년에 이렇든 예. 저렇든 아파트가 들어간다면 동네 예. 분위기 완전 싹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예, 기대를 하고 지금은 좀 있습니다. 약간 촌동네 느낌인데 더 업그레이드 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이 서희라고 하는 곳도 뭔가 건축을 하시는 분도 자산이 없으신 분들이 개발하는 게 아니라 자산이 있으신 분들이 개발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럼 투자를 하는 건데 이 예. 주변에 보시면 이 건설사가 개발을 하는데 옆에 보면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 예. 논떼기, 밭떼기, 산떼기였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주변의 거래가 뭐 절대 농지인 것 같고 뭐 임야인 것 같은데 거래가 막 400, 600, 800 됐어요. 이 동네가 이거 개발하는 부분에서. 이해되세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년에 또 들어가고 하게 되면 주변에 집가 상승은 보장이 돼 있어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게 되면 일단 가장 마음 편하신 건 유지가 마음 편하셔요. 예. 그리고 시청자님이 뭐 세를 좀 더 많이 받고 싶고 값을 더 예. 올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건물 지으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예. 근데 가장 마음 편한 건 유지를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세요.
예. 왜냐하면 어쨌든 건축을 하고 뭐하고 하시면 스트레스 예.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뭐 많이 받죠. 많이 받아요. 잠을 예. 못 자. 건축을 안 해보신 분들은 잠을 못 잔단 말이야. 예, 예. 더불어서 내가 투자한 만큼 또 회수가 돼야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상태에선 충분히 과거 대비해서 많은 자금이 회수가 되시고 그렇기 예. 때문에 내가 먼저 앞서서 개발을 하고 바꾸시는 것보단 알아서 예. 지가가 상승하고 주변에서 투자하고 자산가분들이 하는데 굳이 예. 내 돈 들여서 더 이 주변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청자님. 예.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지니 테크노밸리가 또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시청자님? 예, 예, 예. 그래서 이 평택에서 산을 보유하든 농지를 보유하든 보유하신 분들은 전부 다 표정이 어때요? 밝죠? 예, 밝지요, 뭐. 근데 평택이지만 막 구탱이에 있는 사람은 어때? 좀 약간 그럴 수 있어요. 예.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요 자리에서 지금도 예. 이제 괜찮으시고 제가 봤을 때는 한 2년만 좀 더 계셔도 될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아, 2년이요? 네, 예. 뭐 매매를 뭐 충분한 값을 부르시고 뭐 하시는 것도 방법이시지만 예. 내가 정확히 방향을 써서 값도 더 받으시고 새 운영하시기도 좋은 시기가 2년 뒤가 적절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서희 예. 좀 들어오는 부분 그리고 야망리 왼쪽에 요 지니 테크노밸리 요 부분 있죠? 예, 예. 요것도 예. 이제 황금이 된단 말이에요, 시청자님. 아, 그래요? 황금이 된다는 건 예. 여기가 이제 또 개발이 더 진행이 되다 보면 여기서 이제 돈 번 사람들이 주변에 또 사요, 안 사요? 아, 그렇죠. 반드시 네, 맞습니다. 삽니다. 여기서 예. 돈 번 사람은 주변 거 또 사. 예. 근데 모르는 사람은 이걸 가지고 뭐 비싸네, 싸네, 어쩌네, 저쩌네, 고점이네, 저점이네 모르니까 예. 그런 불안감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저는 제 조언은 현 상태에서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좀 더 유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시청자님. 예. 시청자님은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저는 뭐 이걸 팔고 싶은 생각은 없고, 예. 이제 건물을 지어서 예. 노후 대비해서 예. 이제 세를 받고 싶은데, 아, 요새 이제 자재값이 워낙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예. 내년에 지어볼까 아니면 후년에 지어볼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후년에 짓는 게 나을 것 같은 예. 생각이 드네요. 집안에 가보고 보배예요, 시청자님. 그래요? 진짜 잘하셨습니다, 시청자님. 예. 잘 지키시고요. 예. 10아들 10딸 안 부러운 녀석일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예. 한 가지 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지금 현재 이제 건폐율이 예, 이게 20%밖에 안 돼서 예. 혹시 이게 오래 있다 보면 건폐율이 또 변동 사항이 또 좀 생길지 그런 것도 평택은 좀 다른 지역 대비해서 도로 폭이 좀 넓어야지 좀 건축 예. 개발이 되거든요. 예. 근데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 바로 주변은 도로 폭이 넓어요, 시청자님. 예, 예. 게다가 위치까지 좋습니다, 시청자님. 예. 그래서 평택 같은 경우는 기본 5년마다 용도를 또 바꿔요, 시청자님. 아, 그래요? 그게 기본적으로 한 2, 3년 정도 좀 남았거든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먼저 앞서서 내가 뭘 해놓고 내가 너무 일찍 했네 이런 생각보다는 그런 변화까지도 제가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드린 부분이니까 요 부분 참고하셔서 먼저 내가 저지르는 것보다 가만히만 계셔도 어차피 올라. 예. 오를 가능성도 높고 변화되기에도 충분한 좋은 위치니까 편하게 잘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잘 지키시길 예, 예. 바라겠습니다. 예. 혹시 한 가지만 더 물어볼 수 있을까요? 그래요. 또 왜 말씀해 보셔요. 만약 혹시 건물을 지면은 예. 지하를 짓는 게 난지 안 짓는 게 난지 그게 그거는 이제 뭘 하느냐에 따라 시청자님 좀 다른데 아, 뭘 하느냐에 따라 하는데 그 세부적인 건 제가 따로 한번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예. 제가 다음 분을 위해서 상담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네, 평택시 진이면 갈곤리 토지 이 고민이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뭐 여기에 지금 건물을 지을까 말까 굉장히 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 정말 입지 잘 챙겨 두셨네요. 뭐 주변의 개발 호재도 잘 좀 흡수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유지하시는 쪽으로 의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짓는지 마는지 이 부분은 뭐 지금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추후에 전문가님과 좀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시고 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가 또 연결이 돼 있어서요. 제가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해남군 하원면에 오래 보유한 땅이 있는데 오, 네. 전망이 어떤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아, 그러셨어요. 자, 네. 지금 이 해남군 화원면 토지 그 정확한 주소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하원면 장춘리 네. 산 155-1이에요. 네. 자, 네.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가 그렇게 연령대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 오래된 토지라고 하셨어요. 뭐 네. 얼마나 오래됐길래 오래됐다라고 네. 하셨는지. 시어머니께서 농사 짓고 갖고 계시다가 이제 남편한테 이전이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유. 한 50년은 된 것 같네요. 진짜요? 자, 네. 이 오래된 토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망 제가 네.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전문가님, 전남 해남군 화원면의 토지입니다. 좀 오래된 토지이긴 한데요.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앞으로의 좀 전망 제대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해남에 있는 부동산이시네요. 네. 자, 우리 시어머님께서 시어머님 나오고 남편분 나오고 이 부동산이 이제 가족 네. 문제잖아요. 삶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다만 이제 네. 한 가지 아쉬운 건 예. 우리 시어머님이 좀 광주 광역시에서 좀 농사를 좀 짓거나 좀 공주시에서 좀 농사를 짓거나 아니 그 많고 많은 동네가 많은데 부산이나 서울도 이렇게 농사 지을 때가 옛날에 많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굳이 왜 어디다 지었을까? 아마 이런 데만 근처만 갔었어도 공주도 이제 세종시 탄생하니까 건물주 되고 광주광역시도 부자분들 많잖아요. 네. 뭐 부산 서울도 뭐 말할 것도 없고 천지개벽했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요 해남군이세요. 근데 해남군 또한도 역시 국가에서 진행하는 관광 개발이란 걸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시청자님? 저희는 잘 모르죠. 아, 잘 모르시는구나. 네. 그래서 우리 시어머님이 여기다가 농사를 지었어야 되는데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국가가 현재 해남군을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개발을 하고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주변에 이제 호재를 좀 간단하게 좀 본다면 네. 자, 이 동네가 참 청정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물도 가깝고 예. 조금만 더 내려가면 진도군이에요. 예. 역사가 가득한 동네이기도 하면서 강아지가 또 유명하죠. 네. 그리고 지금 북쪽에 호재를 제가 아까 얘기를 해드렸는데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을 영암 해남 관광 레저 기업도시라고 하는 개발이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국가에서 이 위쪽을 많은 개발을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좀 가까운 데가 좀 오를까요? 좀 떨어진 데가 오를까요? 가까운 데가 오르겠죠. 그렇죠. 가까운 데가 오르겠죠.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보상하고 개발하고 골프장이 들어가면서 주변이 좀 몰랐습니다, 시청자님. 예. 근데 정부에서 현 상태는 적극 투자까지는 아니에요. 예. 정부에서 컨셉이 좀 신경을 쓰겠다. 예. 신경 쓰는 거에 더 노력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네네. 적극적이라고 한다면 시청자님은 저한테 연락을 안 했겠죠, 그죠?
동네 부동산한테 연락했겠지. 이것 좀 팔아. 이해되세요? 네네네. 그래서 이 적극적이 된다면 참 시청자님한테는 좋을 텐데 예.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상태예요. 예. 그래서 현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근처에 이제 주유소도 있고 큰 도로도 있어요,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좀 전망을 봤을 때 한번 보게 되면 앞으로 한 기본 한 4년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4년 정도의 시간이 좀 더 우리가 흘렀을 때는 우리가 좀 좋은 값을 좀 제대로 좀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지금은 이 동네가 한 10에서 한 20 정도 있죠? 예, 한 20호 정도 있을 거예요. 요렇게 이제 토지는 이제 땅값은 이제 정해진 건 없는데 네.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이제 가져가고 싶은 대로 가져가요. 네. 그래서 저는 전망은 한 4년 정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때쯤 되게 되면 사람들이 더 많이 골프 치러 오시고 크고 작은 주택이 들어가고 일자리가 좀 들어가면서 오고 가고 하는 형태가 좀 될 수 있다 보니까 한 4년 정도만 좀 더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언 드릴게요. 네. 그래서 다시 집어본다면 그때 우리가 우리 시어머니가 광역시 가서 농사 짓고 이런 데 가서 했으면 분명 아쉬움은 있어요. 네. 있지만 그래도 뭔가 뜻이 있으시니까 주신 거니까 4년 정도 네. 기다리시고 그리고 현재 개발이 되고 또 달라지는 곳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네. 이제 같이 공부하시면서 알아가시면 참 도움이 크게 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즐겁게 한 4년 보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저는 이 토지라도 주신 시어머니 너무 감사한데요. 자, 저는 지금 토지 주실 수 있는 전국의 시어머님들 모두 대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남 해남군 화원면 장춘리의 토지 고민이었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님 한 4년 정도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좋은 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광명시의 광명역 파크자이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11억 원에서 9억 원대로 떨어졌는데 더 떨어질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요새 이런 고민 정말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아파트 커뮤니티에서는 가격 많이 내려서 팔지 말아라 이런 것들 서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자, 지금 광명역 파크자이 주상복합 아파트 11억 원대에서 9억 원대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전문가님 혹시 더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네,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많은 고민들이 좀 많으십니다. 이제 그중에서 이제 부동산이 어디에 있는 어떤 성격을 띤 부동산이냐에 따라 좀 다른데 어쨌든 시청자님께서 얘기를 하셨던 이 광명역 요 파크자이 같은 경우는 광명역 내리면 이제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광명 파크자이 같은 경우 이제 주상복합인데요. 딱 봐도 빨간색은 그냥 주상복합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용적률을 최대한 좀 많이 쓰는 부분이고 그래서 광명역 8번 출구 바로 나오면 파크자이가 좀 바로 있고 뒤쪽에 또 공원도 있어요. 그래서 광명역 파크자이만 떨어진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다 떨어지고 거래는 지금 얼어붙어 있고 주택 투자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떨어지냐 얘기를 한 부분인데 그래도 지금 좋은 건 제가 과거 안양이나 요 광명 세미나를 좀 가서 많이 좀 강조를 해드린 게 요 충운부예요. 그래서 이 석수동 요 충운부, 요 요 주변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 자체가 페인트 공장이라든가 노루 뛰어다니고 이런 데 있어요. 공장이 좀 많았던 동네고 낙후된 곳인데 영등포처럼 이 안양이 변화를 한단 말이에요. 광명이 변화를 했듯이. 그래서 이런 개발들이 좀 진행이 되고 월판선이 들어가는 부분이 또 진행이 되고 착공이 된 부분이다 보니까 미래가치 부분에선 제가 봤을 땐 좀 괜찮으세요. 그래서 현재 지금 전반적으로 어려우니까 영향을 받으시는 거지 나쁘니까 그렇게 받으시는 건 아니니까 이런 주변의 개발, 역세권이 마저 개발되는 부분까지 참고를 하셔서 전망이 어둡다기보단 그래도 요거는 좀 선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가지심으로써 유지하심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자금을 내가 더 들여서 다른 곳으로 좀 옮기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따로 상담을 좀 조언을 드릴 테니까 우선은 제 얘기 드리고 부분이 인지가 좀 되셨다고 한다면 좀 유지를 하셔라. 이렇게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새 뭐 어디가 얼마만큼 내렸다더라, 또 신저가 거래가 나왔다더라 하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걱정 참 많으실 텐데요. 지금 광명역 파크자이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을 좀 방어할 수 있는 요소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유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자 사연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 흑석동의 흑석 한강 프루지오 아파트를 보유 중입니다.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찌해야 될지 궁금합니다라는 사연입니다. 네, 정말 이런 고민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흑석동은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미래 전망 흑석동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이제 좀 떨어지고 어려워지는 부동산이 있지만 그 와중에도 오르는 부동산은 있고 기회는 있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흑석동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부동산 값이 올랐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제가 항상 개발이라는 걸 강조드리는데 지금 흑석 한강 푸르지오가 역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뭐 이렇게 있는데 좀 뭔가 낀 것 같고 뭔가 애매하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2012년에 지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탄하게 가격을 좀 유지하고 오를 수 있는 요인이 뭐냐면 흑석 9구역이 있고 흑석 11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주 철거 부분 그리고 관리 처분 인가가 난 부분이 9구역과 11구역 자체가 개발이란 걸 통해서 값을 끌어올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가치가 앞으로 되면 될수록 더 오를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입지가 중요하다라는 건 어찌 보면 서쪽에 서초구 요 반포동이라고 할 만큼 입지 자체가 너무 좋고 더불어서 명수대연대, 한강현대는 제가 예전서부터 괜찮다 좀 조언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면 이렇게 9구역과 11구역이 개발을 마저 하고 1구역 또한도 흑석 1구역 또한도 지지부진했지만 잘 진행을 해 나아가는 걸 보면서 흑석동은 앞으로 더 좋아질 여지가 상당히 좀 크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잘 유지하시고 특히나 뭐 대형건설사 뭐 현대라든가 대우라든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좀 개발을 프리미엄급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여기는 크게 걱정하시지 마시고 잘 지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에 지금 뭐 주변에서 여기 안 좋다, 뭐 저기도 안 좋다더라 얘기 들리니까 우리 시청자분도 아무래도 걱정 많으시겠지만 자, 흑석 한강 프루지오는 그래도 좀 걱정 내려놓고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자 사연도 짧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529-1과 530-1 가지고 있는데요. 매도 전에 상담받고 싶어요 라는 사연입니다. 네,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일단 매도 전에 상담 신청 잘 하셨고요. 자, 전문가님, 과연 이 토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파주입니다. 이제 파주에서도 간단하게 위치를 이제 보게 되면 뭐 조금만 더 가면 뭐 개성이 나와요. 그래서 이 주변 자체가 뭐 군사 경계선이라든가 뭐 개발을 좀 하기보단 좀 주변 자체가 좀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특성이 강하지만 그래도 뭐 근처에 문산역이 있고요. 내려오시면 요 파주역이 있고요. 두원공과대학, 파주 이런 센트럴밸리 개발적인 부분이 있으면서 중요한 요지는 1년, 2년 전에 서울 이 문산고속도로가 개발이 되게 되면서 값이 좀 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조언을 드리면 동네가 더 지가가 오르고 공시지가도 좀 많이 오르고 개발도 좀 농후한 부분이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 팔아서 다른 데 옮기실 거 아니라고 한다면 유지를 좀 더 내년까지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어설프게 팔면 오히려 손해본 느낌이 좀 크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갈아타거나 뭔가 정해진 뭔가 지역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좀 유지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좀 IC 주변에 위치도 좋고 요 주변이 상당히 많이 변화를 하고 있는 부분인지 하셔서 한 내년 말쯤으로 매도를 생각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토지 뭐 길게 볼 것도 없고요. 일단 내년까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쯤에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아쉬워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된 자리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고금리 고환율 시대 부동산 소액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정현은 전문가의 1대1 무료 상담 또 세미나 진행되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또 10월 28일 금요일에는 대구 지역 특별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역시나 같은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알찬 상담 함께해 주신 정현은 전문가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정현은 전문가와 그리고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방송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했던 궁금증들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